네, 역사적이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요. 그 중간에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어서 한반도 정세 그야말로 빅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남북 정상회담부터 얘기를 해보죠. 의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자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엊그저께 이야기를 했죠.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장소가 판문점 평화의 집이에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또 중차대하죠. 여러 가지 뭐 한반도 그 분단의 상징인 데서 하는 열리는 가능성. 그런데 여기서 형식 면에서 여기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 정상이 형식적인 것보다 의제에 집중할 수 없을 개연성이 크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형식보다. 과거 1차, 2차는 평양에서 뭐 행사도 하고 어디도 돌아다니고 그렇죠. 2박 3일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집중 토의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달 말에 이걸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일 하겠다라고 해서 의제가 정해지겠지만 현재 그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정상회담 형식의 포맷, 양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보좌진들을 참석시킨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아직까지 꿈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합의문이 나오면은 남북 정상의 군사분계선에 MDL에 서서 그 합의문을 같이 읽는 그거 이른바 38선 밟고 아니죠. 38선이라기보다는 휴전선이죠. 그 군사분계선의 MDL이라는데 거기 한 20cm의 그 콘크리트 폭 한 10cm 이런 콘크리트 선인데 거길 서서 그 갖는 뭐 공동 합의문이 나온다면 그걸 만약에 낭독한다라게 되면은 한반도 냉전 구조를 그 어떤 해체시키는 큰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이벤트 측은 굉장한 이벤트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남북한 모두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준비위원회 회의도 했고요. 북한도 준비를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뭐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밀접히 연관돼 있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말 그대로 당위 국가인데 국무입니다. 모든 나라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정책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난 3월 6일인가에 그 여동생 김여정이가 특사로 박람회 때 되돌아갔을 때 만났고 3월 6일이었죠. 우리 지금 특사단 화면을 만날 그 이후로 공개 활동을 하죠.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 본인들 표현으로는 북남 정상회담의 준비에 몰입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역시 그 TF를 만들어 온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태스크포스. 우리 남북정상준비위원회도 역시 태스크포스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걸 상무조라고 하는데 이번에 전해진 거는 순회회담 상무조다. 그 비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 1994년도 제네바 기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3년 이상의 핵상무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머물렀던 그 평양 고봉산 초대소에서 각 분야별로 북한 나름대로 이 테크노크라트라든가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도 이렇게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그 TF를 꾸렸는데 그것이 상무조다. 그래서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른바 말씀이라고 하는데 발언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현상이 한 2주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도 잘 관리해서 잘 돼야 되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더 관심 있는 게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 북미 정상회담 아닐까요? 사실 1948년도 9월 1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됐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가 설립이 됐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 이때까지 북미 정상이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당사국입니다. 그때 북한, 중국, 미국은 휴전협정 사인을 했고 우리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 참여를 못했죠. 이런 것이 갖는 그래서 거의 70여 년간의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가장 집중되는 비핵화이겠죠. 네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개인 캐릭터가 굉장히 예측을 불허하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성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걸 좋게 말하면은 통 크게 담대하게 단판 이룰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반대로 좀 걱정도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이 되고 이런 네. 과정에서 미 국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거를 오류를 미쳐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죠. 그럴 일 없다. 네. 그 우리 특사단이 미국에서 발명했을 때 바이 메이 5월까지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에 한다. 여러 가지 장소 문제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이번에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영일 그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핀란드도 방문할 계획인데 이런 형태에서 아무래도 제3자를 통해서 이런 장소적이라든가 네. 의제 준비를 하지 않겠나라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이제 남북 그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뭐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냉정 예. 구조라는 건요. 그 북방 삼각관계 이른바 남방 삼각관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런 지금 냉정 구조에서는 한미일의 어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과거사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에서 티격태격을 하더라도 네. 그럴 때도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가 오겠죠. 네. 여러 가지 형태. 지금 특사단은 그걸 직접 특사들한 그 미국 측이나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네. 일본 역시 왜 이 문제를 해야 되냐면은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한미동맹만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만약의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북미 정상회담의 우려도 많다라고 네. 했을 때 가장 예상될 수 있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미사일 회담을 해서 장거리 ICBM 화성 14형 15형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면은 북한, 미국에 대한 위협은 사라지는 거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은 그대로 상존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일 간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미라든가 한일 정상회담에 갖는 것이 여러 가지 일본 역시 한국에 끌어들여서 어떤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전략적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한일 관계는 무조건 굉장히 냉소적 관계다 이런 측면에서 재팬 패싱이라는 표현에서 일부 국내 여론에서는 뭐 좀 이렇게 참 깨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면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리? 지금 제가 앞서 설명했던 네. 이제 그 남방 삼각 동맹, 북방 삼각 동맹인데 역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 군사 동맹이 있고요. 북러 군사 동맹이 있고 역설적으로 시진핑과 푸틴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 합의를 했을 때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건너가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러시아로 건너가서 북러 정상회담을 했어요. 왜 갔냐면은 한반도 냉정구조 해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데 사실 키플레이어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말음자인데 북한이 우리도 이익을 찾고 북한의 이익을 찾는 지금 이른바 이익의 균세 혹은 균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균형이 맞아야지만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역시 정상 셔틀웨이에 나설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 보고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면 냉정구조 해체의 첫 발을 디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4월, 5월이 그 북한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분들한테 정말
잊지 못할 바쁜 세월이 그렇죠. 되겠는데요. 예. 취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